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봉입니다. 명진보감 근학편 공부하시겠어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휘종황제왈 학자 여화여도 불학자 여호여초 여화여도해 국지정량 세지대보 여호여초해 경자증혐 서자번뇌 타일면장 페이지 2로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휘종황제왈, 휘종은 송나라 때 8대 8번째 황제예요. 정치를 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화가들을 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휘종 때 그 문화를 선화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자유스럽죠. 때문에 유가적인 성향보다도 도교적인, 도가적인 성향이 있죠. 그래서 도교를 숭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 여화여도, 불학자, 여호여초. 학자는 공부하는 사람, 배운 사람은 여화여도, 요 같을 여자죠. 벼와 같고 도와 같다. 그죠? 혹시 도정미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정. 쌀을 도정하다. 이 도자를 보시면 왼쪽이 벼화자고요. 오른쪽 도는 모양이 위에 손톱조지요. 밑에가 절구 구자예요. 그래서 손으로 절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빼내는 도자입니다. 벼를 지금 정미소에서 기계로 덜덜덜덜 해서 쫙 쌀로 이렇게 뽑아내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찧어서 쌀알을 골라서 이렇게 했나 봅니다. 여화여도 나달 같고 벼 같고 했는데 요 화는요. 정제하지 않는 쌀이고요. 요거는 도정, 정제한 쌀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옛날에 정말 농사 지은 것도 어렵지만 농사 지은 것을 밥해 먹는 것도 다 그 쌀알을 골라서 쪄서 그걸 또 진짜 지금 참 편해졌죠. 근데 편해졌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안 해도 옛날처럼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것은 이제 편하게 됐지만 또 그런 만큼 또 그 속을 삐짓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죠. 사람은 절대 질량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 팔자만큼의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은 쌀, 알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도정된 아주 정제된 그런 쌀과 같은 사람이다. 이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불학자는 여호여초예요. 여기서 호자도요. 쑥대밭 같은 위에 풀초자에다가 밑에 높을 고자죠. 아주 그냥 쑥쑥 자라는 그 쑥대밭 같은 그런 풀이고 또 그 뒤에는 그냥 풀초 그대로 했죠. 불학자는 마치 잡초와 같다. 배운 사람은 실 속이 있는 쌀과 같은 거지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잡초 같아서 뽑아도 계속 나는 얼마나 이게 농부들을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학자 여화여도 불학자 여호여초. 배운 사람은 나달 같고 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잡초다. 잡초. 잡초 중에서도 요 호는 요 고자에서 발음이 온 거예요. 풀보다도 더 센, 억센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이요. 여화여도해 국지정량 세지대보 여호여초해 경자증혐 서자번뇌. 앞에 여화여도 요것은 뭐와 같고 또 여호여초 요것은 뭐와 같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여화여도해 나달 같고 쌀알 같은 것이요. 이 해자는 이제 감탄사에 쓰는 거예요. 뭐뭐이요 하는 거예요. 나달 같고 쌀 같은 그런 거는 국지정량, 나라의 아주 정량의 정예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아주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은 정예 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수, 에센스의 양이다. 아주 훌륭한 양식이다. 그래서 요 앞에 정자도 쌀미자, 뒤에도 쌀미자가 들어가죠. 요 쌀미자인데 쌀 중에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쌀미자에다 양, 질량, 나라의 아주 최고로 좋은 양식이다. 그러니 당연하게 세지대보, 세상의 큰 보물이죠.
이 세상에 큰 보물이 바로 나라의 동량이라고도 하죠. 기둥. 또 나라의 보배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또 각자가 벌어먹고 사는 것 같아도요. 이런 그 인물들이 하나가 나오면요. 그 전체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좀 똑똑하고 그런 아들 하나 나면 그 아들이 그 집안을 다 일으키고 먹여 살리듯이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그 어려운 일을 헤쳐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와서 그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고 이런 의미예요. 배운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큰 보물이다. 여호 여초해 경자 증염 서자 번뇌. 예, 다 농사로 비유하고 있죠. 예, 여호 쑥대밭 같고 쑥 같고 풀 같은 것은 잡초는 경자가 증염하고 서자가 번뇌한다 했어요. 경자는요 밭갈 경자죠. 예, 요 정자에서 경자로 발음이 왔고요. 요것은 설의 레자예요. 예, 설의라는 게 그 도구 있죠. 그걸로 밭을 가는 거죠. 이런 잡초 같은 것은 밭 가는 자가 증염, 예, 증자. 요 마음심자가 들어갔죠. 예, 증 미워할 증이에요. 혐자도 계집녀가 들어갔어요. 요것도 미워할 혐이에요. 증오한다 그러죠. 혐오스럽다 그러죠. 그런 거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아주 밭 가는 사람들이 아주 질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잡초들 때문에 매번 갈아줘야 되잖아요. 지방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풀이요. 정말 돌았으면 쑥쑥 자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초기로 다 잘라도요. 비 한 번 오면요. 그냥 쑥 자라요. 쑥. 예. 이 돌았으면, 네. 이 풀이 제일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방치해 놓으면요. 봄에 비 한 번 오고 여름에 비 한 번 오면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자가 증염하고 서는 밭 매는 것. 요것도 금이에요.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구, 밭을 맨다 하는 서자. 요 번뇌자를 보시면요. 왼쪽이 불하고 오른쪽이 머리 혈자죠. 예, 머리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막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게 번이에요. 머리로 화가 나는 게 번이고 요 뇌자는요. 가슴에서 불 나는 거예요. 마음심자에다가 오른쪽에서 아래에 있는 거 요게 이 머리 뇌 있죠.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뇌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 요 물 내천 시냇물 내천 요거는요 시냇물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경내한다 그러죠. 경내하셨어요. 이 뇌를 칠격이에요. 뇌를 막 쳐. 그래서 요즘 애들 골 때린다는 말을 해요. 그게 경내거든요. 머리가 막 콩콩콩 때리는 것처럼 이제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아주 영조처럼 경내를 많이 하는 왕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주 뻑하면 경내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이국에서 저궁으로 가면은 신하들이 우르르 쫓아가고 맨날 왕 안 한다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서 맨날 너 왕해라 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왕에 집착을 해가지고 결국은 52년이나 해먹으면서 아들 죽이고 그 영조시대 때 노론파들에 의해서 정조도 죽지 않습니까? 결국 자식과 손자의 복을 다 먹고 간 거예요. 영조가. 결국은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저는 영조라고 생각합니다. 영조가 뭐 태평시대 절대 아니에요. 기미가 있습니다. 그게 욕심산하게 달려들면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어쨌든 서자 번뇌. 예. 잡초는요. 밭 가는 사람이 아주 질색을 하고 밭 매려면 아주 괴롭죠. 예. 번뇌.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죠. 예. 배우지 않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사건 사고 치르지 않습니까? 주위에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이 매번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하죠. 요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도 잡초처럼 농부들을 괴롭히듯이 공부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뭔 사고를 쳐도 치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예,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일 면장 페이지 2로 타일 다른 날 훗날이에요. 훗날에 면장 면 얼굴 면자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죠. 예, 마주보다예요. 마주보다. 무엇을? 담장. 벽이에요, 벽. 벽을 마주보고 있게 된다. 타일, 훗날 면장하게 되니
회지 이후 그것을 후회한들 이미 늦었다. 후회할 회자죠. 참 이 후회할 회자에다가요. 이 마음심이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게 매번 매자거든요. 예, 매번 드는 후회하는 게 매번 후회해야 한다는 거죠. 이 후회하는 게 절대 나쁜 거라고 보지 않아요. 후회를 해야 발전을 하는 거죠. 죽어도 후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봐야 답답한 사람이죠. 발전 못하죠.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그런 발전하지 않은 거죠. 매일 후회해야 돼요. 아이고 어제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냈지? 예, 왜 그랬지? 이래야 이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심자에다가 매양 매자를 넣은 거에 후회하다는 게 참 한자에는요 그 속에 다 그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깊은 뜻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 깊은 뜻을 아는 것이 공부예요. 여기서 지자는 지시대명사죠. 예, 공부 안 한 것, 그것. 예, 공부 안 한 그것을 후회한들 이미 있자죠. 예. 이게 늙을 노자인데, 예, 여기서는 늙었다가 아니죠. 후회한들 이미 늙었구나,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늙을 노자에는 이제 늦었다. It's too late. 예, 너무 늦었어요. 근데,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예. 후회만 하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후회했으면 지금이라도 책을 펴야죠. 목소리도 좋지도 않지만 제 동영상을 자꾸 들으시면은요 어느 순간 제 얘기가 싱겁게 들려요. 그러면 발전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싱거워야 돼요. 아유 또 저 소리야. 저 얘기만 해. 이렇게 되면 발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죠. 예. 타일 면장. 이 장이라는 게 벽이잖아요. 벽이에요. 벽. 장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막힌 거야. 뚫어져 있어야죠. 이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고 이거를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뚫지를 못해요. 후회한들 이미 늦었다. 그런데 예, 그때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못해요. 죽기 전에는 할 수 있어요. 면장. 예.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러잖아요. 거기서의 면장은요. 우두머리 장자가 들어가는 거죠. 면의 장, 읍장, 이렇게 시골에 면의 장. 알아야 면의 장을 하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예, 알아야 면장을 하지. 고각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벽 담장입니다. 예, 이것으로 공부 끝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